자, 이번 시간에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지원하는 연산자들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산자 하면은 가장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사실은 산술 연산자입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같은 거죠. 그리고 그거 말고도 또 많은 것들이 있는데 또 많이 활용되는 게 할당 연산자, 어사인먼트, 즉 이퀄 사인이 뭐뭐가 같다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할당할 때 변수에다가 값을 할당할 때 쓰는 연산자고요. 이 산술 연산자는 뭐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등등 같은 건데 서로 값을 더하거나 빼거나 더 나누거나 곱할 때 쓰는 겁니다. 자, 이런 식이죠. 한번 예제를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은 x라는 변수에 5를 넣어놓고요, y라는 변수에 2, 이거는 할당 연산자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할당된 그 변수 값을 더할 때는 x 더하기 y 하면 그 값을 또 g에다 할당한 거고 합이 그 7이 되겠죠. 그래서 7이라는 것이 여기 출력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연산자를 여러 번 활용했었죠. 그걸 한번 정리해보는 섹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산술 연산자, 숫자의 우리가 적용되는 그 연산자들의 종류를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더하기는 플러스 기호고요. 빼기는 마이너스 기호, 곱하기는 곱셈 기호입니다. 나누기는 슬래시죠. 슬래시 그 빗금으로 되어 있고요. 이 퍼센트 기호도 사용되는데요. 이건 모듈러스라 그래서 나누고 난 나머지 정수로 나누어진 몫의 값 말고 그 나머지 값을 우리가 얻어내고 싶을 때 쓰는 이 기호가, 이 연산자가 퍼센트 기호고 모듈러스라고 부르죠. 그리고 플러스 그 사인 두 개는 인크리먼트, 그러니까 자동 증가죠. 그러니까 한 유닛씩 증가시키는 것. 마이너스는 감소시킬 때 쓰는 디크리먼트 연산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앞에 것들은 너무나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쉬운 것들이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별로 이렇게 다시 한번 실습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모듈러스 값 한번 실해 볼까요? 즉 트라이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즉 5라는 숫자가 있는데 2로 나누면 다 안 나눠지겠죠. 그러니까 2는 4니까 몫이 2가 되고 나머지 1이 될 텐데 그 값이 나오는지 보니까 1이 나오네요. 그죠? 모듈러스 값. 예를 들어서 이거를 3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2라는 값이 나와야 될 텐데, 그죠? 나머지가 2고, 만약에 이거를 4로 나누어 주면은 똑같이 뭐 1이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대신 예를 들어서 123이고 이거를 좀 큰 값으로 23으로 나눠줘 볼게요. 그러니까 8이라는 나머지 값이 있네요. 이와 같이 우리가 모듈러스 값을 얻고 싶으면 퍼센트 기호를 사용해야 된다. 좀 기억하시면 좋고요. 인크리먼트와 디크리먼트는 우리가 잘 아는 연산자지만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죠. 변수 앞과 뒤에 다 쓸 수 있는데 의미가 다릅니다. 앞에 쓰면은 프리 인크리먼트라 그래가지고 연산을 수행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x에다가 y를 넣는데 하나를 증가시킨 다음에 넣으라는 얘기고요. 이거는 x에다가 y를 넣은 다음에 y를 증가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건 예제 한번 보는 게 좀 명확할 것 같아요. 자, x라는 값이 어디 있나요? x가 없네요. 지금 y가 5예요. 그런데 플러스 y를 x에 넣었네요. 그러니까 x는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5에다가 2를 증가한 6이겠죠. 그래서 x하고 y를 다 검사해 보면 둘 다 6이에요. 왜냐하면은 y도 이미 이때 바뀌었고요. 그리고 바뀐 다음에 x에 들어갔으니까. 근데 똑같은 거를 제가 뒤에다가 놓아볼게요. 6이 아니라 5로 바뀝니다. 왜 바뀌었나요? 자, 볼까요? 일단은 y는 결과적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죠? 어쨌든. 그런데 x에 이렇게 할당하기 전에 바꾼 게 아니라 5를 할당하고 나서 y를 바꿨기 때문에 원래 5였던 값이 x에는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거를 지금 거는 포스트 인크리먼트죠. 나중에 하는 거니까. 그리고 아까 봤던 요 앞에 있는 것, 변수 앞에 있을 때는 그건 프리 인크리먼트라고 우리가 용어적으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마이너스 똑같아요. 프리 디크리먼트고 요건 포스트 디크리먼트입니다. 뭐 너무 간단하지만 예제를 한두 개만 풀어볼까요, 이번에는요? 엑서사이즈 3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세요. Display the product of
10 times 5 using two variable x and y. 자, x and y가 있는데 x에다가 10을 집어넣고요. 그죠? y에다가 5를 집어넣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집어넣으려면 document.get element by id demo .inner inner html equal x 곱하기 y 값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그 값이 50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연산된 값을 직접 집어넣어도 돼요. 이렇게 하나 더 해볼까요? exercise 5 remainder when 15 is divided 15를 9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래요. 아까랑 똑같은 거죠. x는 지금 15라고 놔두고요. 그리고 y는 9라고 해야겠죠. 그리고 여기 쓰는 값은 똑같이 아까처럼 document.get element by id demo inner html 에다가 x 모듈러스 y를 해주면은 값이 나머지 6이 들어가네요. 그죠? 15를 9로 나누면 당연히 몫이 1이고 나머지는 6이니까 제대로 계산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산술연산 수행할 수 있고요. 자, 할당연산자가 이코르가 할당연산자인데 조금 더 변형된 것들이 있습니다. 복합연산자라 그래서 지금 보세요. 이코르는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넣는 겁니다. 그런데 플러스 이퀄, 마이너스 이퀄, 이 아리스메틱 연산자가 붙은 게 있어요. 곱하기 이퀄, 나누기 이퀄, 모듈러스 이퀄. 이거는 복합연산자라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쓴 겁니다. x에다가 x 더하기 y 값을 넣을 때 이거를 간단하게 x 플러스 이퀄 y 이렇게 쓰고요. 이 기호가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 이퀄, 곱하기 이퀄, 나누기 이퀄, 퍼센트 이퀄 등입니다. 자, 이것도 한두 가지만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곱하기 이퀄 한번 보겠습니다. try yourself를 살펴보면 지금 보면은 x는 11로 되어 있고요. 근데 x 곱하기 이퀄 5 했어요. 그러니까 x에 뭐가 들어가 있겠어요? 50이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얘는 누구랑 똑같다 그랬습니까? x는 x 곱하기 10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코멘트 아웃해서 값이나 10을 잘못 썼네요. 5라고 썼어야죠. 죄송합니다. 자, 50이고 이걸로 했을 때도 이거를 언코멘트하고 코멘트 아웃 때도 똑같이, 그러니까 이 복합연산자를 쓰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아셨을 겁니다. 모든 경우에 다 돼요. 마이너스, 플러스, 곱하기, 나누기, 모듈러스까지도 된다는 거를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자, 우리가 그 연산자 중에 특히 플러스 연산자는 그 단순한 아리스메틱 연산뿐만 아니라 이 스트링 연산도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잘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존이라는 문자열과 though라는 문자열이 있는데 그걸 합쳐서 존 한 칸 띄고 though라고 쓰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걸 또 문자열 합해주면 되는데 덧셈을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 공백도 문자이기 때문에 공백 문자와 함께 이렇게 text 1 더하기 공백 문자 더하기 text 2 John Doe로 되는, 자, 실습 한번 해봅시다. 이름이 John Doe인데 이 text 1의 John이라는 문자열, text 2의 Doe라는 문자열, 그리고 그거를 합해서 이렇게 text 1 더하기 공백 더하기 텍스트 2. 만약에 이 공백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공백이 없으면 그냥 너무 딱 붙어버려서 보기 안 좋죠. 그래서 여기다가 공백 문자 하나를 연결해서 우리가 쓰는 거를, 이건 잘 활용하실 수 있겠죠. 또한 이 복합연산자도 존재합니다. 플러스뿐만 아니라 플러스 이퀄까지. 즉 예를 들어서 What a very nice day라는 문장을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첫 번째 앞부분이고 이건 뒷부분이죠. 이거를 텍스트 1에 넣고 텍스트 2에 넣고 이렇게 연결하는 것보다 텍스트 1만 만들어 놓고요. 거기다가 계속 덧붙여도 돼요. 플러스 이퀄 nice day 하면은 뒤에 와서 붙는 거죠.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What a very nice day가 이 txt1이라는 변수에 있던 거를 더 덧붙여서 이렇게 만들어진 걸 알 수 있고요. 느낌표를 하나 찍고 싶다. 물론 여기다 넣어서 찍어도 되지만 지금 배운 요 연산을 해서
txt1 플러스 이퀄 느낌표 하나만 여기다가 우리가 넣어줘 볼까요? 그러면은 느낌표가 여기 들어간 걸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플러스 이퀄 연산이 그 문자열을 우리가 그 캐스케이딩 할 때 이렇게 계속 덧붙여 나갈 때 좋고요. 문자하고 숫자 더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 아시죠? 숫자 더하면은 숫자 연산이지만 문자하고 숫자하고 더하면 뒤에 따라오는 숫자는 문자로 바뀌어서 예를 들어서 5 문자와 숫자 5를 더하면 10이 아니고요. 앞에 5 더하기 5는 10이었지만 요거는 55라는 문자열이 되는 겁니다. 55가 아니라 55라는 헬로 다음에 오는 것도 헬로 5라는 문자열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 번 해봤으니까 우리가 굳이 해볼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자, 엑서사이즈는 여러분들 반드시 실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연산에는 그런 산술 연산과 이런 문자 연산뿐만 아니라 비교 연산 그리고 논리 연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교하거나 논리성을 따지는 건데 결과값은 뭐가 나와요? true 아니면 false만 나오는 거죠. 결과값은. 우리가 비교 연산자는 우리가 보통 그 소위 그 조건문 같은데 많이 활용하죠. if문에서 그 조건에 따라서 그 소위 실행할지 안 할지를 결정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논리적인 문장을 만들 때 이 비교 연산자를 사용합니다. 잘 알고 있는 equal sign, 그 equal 하나는 할당 연산자고요. 뭐뭐과 뭐뭐이 같다는 어떻게 해요? equal sign 두 개, double equal을 쓰는 게 A와 B는 같다. 여기서는 X하고, 그러니까 X가 8과 같다. X를 5라고 놓고서요,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럼 false가 나오고, X가 5랑 같다. true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자바스크립트만의 또 독특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도가 높지는 않아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지만 독특한 연산자인데, 트리플 이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같다는 것이 3개가 붙었으니까 exactly equal to라는 의미예요. 완전히 똑같다는 얘기죠. 뭐냐면 원래 그 문자열이나 숫자나 문자열에 숫자를 써 넣으면 그거를 숫자의 값으로도 인식을 해요. 자바스크립트는. 그래서 x가 5를 넣어놓고 우리가 그 문자열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얘네들은 그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요. 그죠? 왜냐면은 그 소위 타입이 다른 거기 때문에 얘는 숫자고 얘는 문자니까. 그렇지만은 사실 똑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은 거 트리플 경우를 확인할 때는 true가 나오고요. 얘는 요렇게 확인해 보는 게 좋겠네요.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x하고 그 숫자인데 이렇게 내려서 쓸까요? 숫자하고 문자를 비교할 때 이걸 더블 이퀄로 한번 해볼게요. true예요. 그죠? 숫자하고 문자인데 이퀄 하면은 같네 하고 true로 줍니다. 다른데도. 그렇지만은 타입만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타입까지 같은지 확인하려면 이렇게 트리플 이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트리플 이퀄 해보니까 달라요. 그죠? 왜냐하면은 그 문자이기 때문에 하나는. 그래서 이거는 그 요때만 true가 나옵니다. 문자와 숫자, 그러니까 타입과 크기까지 똑같을 경우에만. 그게 트리플 이퀄이고요. 유사하게 not equal도 있어요. not equal은 느낌표 찍고 equal 쓴 건데 뭐뭐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느낌표 찍고 더블 equal 쓰면은 이거는 뭐 exactly not equal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거는 거죠. x가 지금 숫자예요. 숫자하고 5는 뭐 같지 않다. 맞아요.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 트리플 이퀄을 쓰게 되면은 false가 나옵니다. 같지 않은데 타입까지 같지 않은 게 아닌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약간 조금 로직이 조금 설명하기 좀 힘든데 앞에서는 타입이 같아야지만 true가 나오는 거고 이거는 타입이 같으면서 달라야지만 false가 나오는 그러한 로직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활용도가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이런 기능이 있다. 뭐 부동어는 다 아시죠? 뭐뭐보다 크다, 뭐뭐보다 작다, 뭐뭐보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다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고요. 자, 비교 연산자가 우리가 주로 활용되는 게 결국에는 이런 조건문에서, 그러니까 if 문장을 다시 한번 또 이제 정식으로 배워보겠는데 보통 if 다음에 괄호 열고 요 안에 조건문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true인지 false에 따라서 그 다음에 오는 문장이 실행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age라는 변수에 어떤 값이 들어있든지 간에 18보다 작으면
너무 어리네 라고 쓰는 거고요. 텍스트에다가 그 18세보다 크면은 뭐 old enough, 충분히 나이 드셨네요,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이 논리값들을 가지고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데 논리연산자라는 게 있죠. 뭐 세 가지 분이 없습니다. and와 not, 그죠? and는 이 ampersand 기호 두 개가 and고요. or는 이 vertical bar, 우리가 보통 키보드 상에서 그 리턴 키보드 바로 위에 있는 걸 거예요, 아마. 그죠? 그리고 이거는 Shift 키 눌러서 써야겠죠? 이렇게 vertical bar 형태를 두 개를 붙인 거를 or라고 하고요. 느낌표가 not이에요. 우리가 not equal 때 우리가 앞에서 쓴 것처럼 여기 equal 앞에 여기 느낌표 붙이면은 같지 않다라는 것으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and는 둘 다 true, 앞과 뒤에, 그죠?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두 개의 논리값이 둘 다 true일 경우만 true가 아니면은 다 false인 경우죠. 예를 들어 6과 3이 x, y를 때 x가 6이니까 10보다 작고 3이 1보다 크니까 true일 때는 true죠. 그죠? 근데 한 개라도 false면 다 false인 거고요. 그리고 5화는 한 개라도 true면 true인 거죠. 예를 들어서 x가 6인데 5하고 다르고요. y도 3이니까 다르고 false는 false죠. 나머지는 다 true인 경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true일 경우에는 false로, false일 경우에는 true로 바꿔주는 연산이 이 느낌표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활용도가 높은 연산자 하나가 있습니다. 터널이라고 부르는 연산자가 있어요. 터널이 연산자. 일종의 조건 연산자인데 이렇게 쓰는 연산자를 터널이 연산자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 물음표 다음에 오는 콜론, 요게 그 결국에 연산자 쓰는 문법인데요. 변수 이퀄 가로 열고 컨디션 그리고 물음표 한 다음에 value 1 콜론 value 2 하면은 이 컨디션이 true일 경우에는 이 value 1이 variable에 할당이 되고요. 만약에 이 컨디션이 false일 경우에는 여기 value 2가 할당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변수가 있는데 bothof이라는 변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여기다 age 18 하면은 age가 18보다 작으면 true가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age가 18보다 작게 됐을 때는 bothof이라는 변수에다가 투영, 너무 어리네요 라고 넣고요. 만약에 age가 18보다 작지 않은 false로 나오면 old enough, 충분히 나이가 많네요 라고. 그러니까 그 우리가 투표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가늠하는 나이를 18세로 우리가 본다 그러면 한번 요거를 코드로 한번 짜보는 겁니다. 나이를 넣으세요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8세 17로 넣을게요. 그럼 try 하면은 too young, too bold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너무 어리네요. 그런데 만약에 23 하면 어떻게 돼요? old enough to vote란 말이 나오죠. 자, 이게 왜 그런지 요 소스 코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소스 코드가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 요 부분이 바로 우리가 터널리 연산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myfunction이라는 함수가 언제 실행되냐면 요 try이라는 요 버튼을 눌렀을 때 실행되는 게 요 myfunction이고요. myfunction에 가서 보면은 이 안에 age와 그 bothof이라는 요 변수를 만드는 age는 여기에 쓴 내용이에요. 즉 document.getElement by id age.value, 이것도 우리가 그 활용하면 좋겠는데 요 칸 안에 들어와 있는 입력된 값을 가져올 때 .value 하면은 그 값이 요 age로 들어오고요. 그 age가 18보다 작은지 확인해서 18보다 작으면 bothof이라는 변수에 to0이라는 너무 어리네요라고. 만약에 그러니까 23을 넣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12라고 넣으면은 당연히 to0이라는 문장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요 문자열 연산이 있었죠. bothof이라는 그 문자열이 있는데 이 문자열에다가 to both라는 문자열을 덧붙여서 길게 만들어준 겁니다. too young to both 또는 old enough to both,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활용하는데, 요 한 줄짜리로 그러한 그 소위 조건에 따른 변수값 변하는 거를 줄 수 있어서 아주 간편하죠. 이거 터널리 연산자 활용도 굉장히 높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논리 연산자를 가지고서 엑서사이즈대로는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엑서사이즈 3만. Choose the correct comparison operator to display true when 10 equal to 10. 10이 10하고 똑같을 때 우리가 그 true라고 하는 그 연산을, true는 이거죠. 더블 이퀄, 그죠? 10과 10이 같다. true가 나올 수밖에 없죠. 즉, 이 할당 연산자 다음에 우리가 여기 논리 연산을 또는 조건 연산을 여기다 넣어서
우리가 그 값을 true 또는 false로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터널리 연산도 한번 예제 하나 한번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죠? 아까 봤던 거니까 이거 다시 한번 우리가 연습 삼아서 한번 다시 처음부터 해볼까요? 그 age 18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보다 작으면 그 too young to vote, 만약에 크면 old enough to vote라는 말이 나오게 우리가 하려면은 이 vote업을 요 다음에다가 그 터널리 연산을 써야겠죠. votabl이라는 voteabl이라는 변수에다가 이 값을 넣고 싶은데 그 조건 다음에 물음표를 하고 물음표를 한 다음에 두 개의 값을 콜론으로 구분해 놓죠. 근데 첫 번째 값은 이게 앞에 게 true일 경우에 넣을 to 0이라는 문자열 넣고요. 뒷부분에는 old enough 라는 문자열을 ough라는 문자열을 넣어서 우리가 그 실행하도록 하는데 조건이 뭐가 될까요? 그러니까 들어온 age가 여기 이미 읽혀 들어오니까요. 밸류 값이 age가 18세보다 작으면, 그죠? 그러면은 too young to 그 vote라는 말이, 안 그러면 too young, 그러니까 old enough to vote라고 18보다 작게 한번 해볼게요. 14일 땐 too young to vote가 나오네요.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20세라 그러면 21세 old enough to vote,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을 여러분들이 용법을 잘 기억하고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엑서사이즈 여러분 다 실습해 보시기 바랍니다.